제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잠옷에 아버님이 서 계셨어요. 저는 그 순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죽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이 절대 보면 안 되는 제 모습을 목격하셨거든요. 세상에는 말하기 어려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금기를 넘어선 관계는 더욱 그렇죠.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의 고백입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 예상치 못한 감정에 휩싸이게 된 사연이에요.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해 행복했던 우리 부부에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교통사고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회사 일은 기계처럼 반복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텅 빈 공간만 남았습니다. 시아버님께서 가끔씩 집에 들르셨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방문하셔서 집안일을 도와주셨습니다. 아버님도 15년 전에 아내를 여의고 홀로 살아오셨기에 제 외로움을 더 잘 이해하셨죠. 석 달이 흐른 어느 날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현관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주방에서 소리가 들려 들어가 보니 아버님이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죠. 냄새가 정말 좋았어요.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술 한잔 하시자고 권했죠. 첫 잔을 비우고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많이 외롭지 않냐고 물으셨습니다. 외로운 건 사실이었어요. 아버님도 아내를 보낸 후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았다고 하셨죠. 제 손을 꽉 잡으시며 아직 젊으니 재혼을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준호도 내가 혼자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라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한 잔, 두 잔 계속 마시다 보니 밤 11시가 훨씬 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께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라고 권했어요. 술이 많이 취한 상태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며 누워 있는데 남편 생각이 났어요.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술 기운과 함께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일어나서 방문을 잠그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갑자기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어요.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아버님도 당황하시며 미안하다고 하시더니 황급히 문을 닫고 나가셨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죽고 싶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버님께 그런 모습을 들키다니 생각만 해도 부끄러웠죠. 10분쯤 지났을 때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며느리 들어가도 되냐고? 아버님이 물으셨어요.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문이 다시 천천히 열렸어요. 아버님이 들어오셔서 침대 옆에 앉으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버님의 비누 향이 느껴졌습니다. 남편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신다며 손을 잡아주셨어요. 여자니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다고요. 괜찮다고 조용히 말씀하시더니 아버님의 손이 이불 속으로 들어왔어요. 어둠 속에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따뜻하고 거칠은 손길이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아버님의 숨소리도 들렸어요. 떨리고 계셨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모든 게 끝난 후 아버님은 물티슈를 건네주시고 일어나셨습니다. 한마디도 없이 방문을 닫고 나가셨어요. 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어요. 술이 덜 깬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아버님을 볼 때마다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님의 손길과 숨소리 그리고 향기가 계속 생각났어요. 점점 아버님이 아버님으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버님인데 하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자꾸만 아버님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아버님이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계란말이를 부치고 된장국을 끓이고 계셨어요. 조심스럽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만 흘렀어요. 입을 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버님도 등을 돌린 채 요리만 하고 계셨어요. 식탁에 밥과 국, 반찬들이 차려졌습니다.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어제 정말 죄송했다고요. 감사했고 부끄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이해한다고만 하셨어요. 본인도 어제는 조심하지 못했다며 많이 취해서 오히려 실수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택시 타고 가겠다고 하셨어요.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지만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어색했어요. 둘 다 어제 일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밥 먹는 내내 시선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아버님은 짐을 챙기셨습니다. 현관에서 택시를 불렀어요. 나가시면서 조심해서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밥 잘 챙겨 먹고 재혼도 좀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히 들어가시라고 말했습니다. 택시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했어요.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 이후 한 달 동안 아버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2번은 오셨을 시간이었어요. 냉장고에 반찬통도 쌓이지 않았습니다. 집은 다시 텅 비었어요. 외로웠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외로운 건지 아버님이 안 와서 외로운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자꾸 아버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아버님의 손길, 숨소리, 향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만 되면 잠들기 전에 자꾸 생각났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인데 남편의 아버지인데 하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가끔은 아버님 얼굴에 남편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닮으셨으니까요. 혼란스러웠어요.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현관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오셨나 싶었어요. 주위를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통이 가득했어요. 낮에 다녀가셨나 봅니다.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밥 잘 챙겨 먹고 빨래 건조기 돌리라는 내용이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저를 피하고 계셨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속 낮에만 오셨어요. 저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셨던 겁니다. 반찬만 해주시고 청소만 해주시고 가셨어요. 쪽지만 남기시고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금요일이었어요.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습니다. 오후 4시쯤 집에 도착했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이었습니다. 석 달 만에 마주 본 거였어요. 거실 청소를 하시던 아버님이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왜 일찍 왔냐고 물으시길래 일이 일찍 끝났다고 대답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청소 다 했으니 가겠다고 하셨지만 그냥 보낼 수 없었어요. 밖에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챙겨주시기만 하셨으니까요. 아버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아버님 차림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정장 바지를 입고 계셨어요. 평소엔 편한 옷만 입으셨는데 오늘은 완전히 꾸미고 오신 것 같았습니다. 머리도 새로 정돈하신 것 같고 면도도 깨끗이 하셨어요. 애프터 쉐이브 향이 났습니다. 차를 타고 근처 고깃집으로 갔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옆자리 아버님한테서 시선을 뺄 수 없었어요. 정장 차림의 아버님이 평소와 달리 너무 멋있어 보였거든요.
고깃집에 도착해서 주문하고 소주를 시켰습니다. 어색했지만 한 잔씩 마시다 보니 조금씩 이야기가 풀렸어요. 한 잔, 두 잔 계속 마셨습니다. 아버님도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라며 잘 드셨어요. 어느새 소주병이 3개나 비었습니다. 아버님이 많이 취하셨어요. 얼굴이 빨개지시고 말도 어눌해지셨습니다. 저도 취했지만 아버님은 거의 정신없이 되셨어요. 고개를 푹 숙이시고 테이블에 엎드리셨습니다. 계산을 하고 아버님을 부축해서 나왔는데 혼자 걷지도 못하셨어요. 완전히 제 몸에 기대셔서 거의 안고 나온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리를 부르려고 핸드폰을 꺼냈는데 고깃집 맞은편에 모텔 간판이 보였어요. 순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도 술을 많이 마셔 운전은 못할 것 같았고 대리기사 오기까지 기다리는 것도 힘들 것 같았어요. 아버님도 이 상태로 집까지 데려다 드리기엔 너무 멀었습니다. 잠시만 쉬었다 가자. 아버님 깰 때까지만 하고 생각하며 모텔로 들어갔어요. 방을 잡고 아버님을 부축해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안고 올라가는데 아버님의 체온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 아버님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완전히 뻗어 계셨어요. 깊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아버님을 봤어요. 셔츠가 조금 흐트러져 있었는데 누우시니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시선을 돌리려고 했지만 자꾸만 눈이 갔습니다.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아버님의 손길, 숨소리, 향기가 생각났습니다. 3달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술 기운도 있었습니다. 저도 많이 취한 상태였거든요.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정신 차리려고요. 하지만 거울 속 제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다시 방으로 나왔는데 아버님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침대 옆에 앉았어요. 그냥 앉아만 있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너무 가까이 계셨어요. 애프터 쉐이브에서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평소엔 안 쓰시던 향수였어요. 오늘 왜 이렇게 꾸미고 오신 걸까 생각했습니다. 옆에 누웠어요. 그냥 누워만 있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숨소리가 들렸고 체온이 느껴졌고 향기가 코를 자극했어요.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아버님 쪽으로 갔습니다. 셔츠 천을 만졌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아버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술에 완전히 취해 계셨거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9살 젊은 여자가 술 취한 상태에서 3달 동안 생각만 하던 남자가 바로 옆에 누워 있으면 어떻게 참아요? 아버님인 걸 알았지만 그 순간엔 그냥 남자로만 보였습니다. 아버님을 안았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모든 선을 넘었습니다. 아버님은 중간에 한 번 신음소리를 내셨지만 깨어나지는 않으셨어요. 술에 완전히 취해 계셨거든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옆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방금 뭘 한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어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이 깨어나셨어요. 눈을 뜨시더니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당황하신 표정이었어요. 여기가 어디냐고 물으셨고 모텔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본인 몸 상태를 확인하셨어요. 옷이 흐트러져 있었고 몸 여기저기에 흔적이 남아 있었거든요. 아버님 얼굴이 하얘지셨습니다. 며느리, 우리 무슨 일 있었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만 말했어요. 아버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셨어요.
내가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아무리 외로워도 이건 아니라며 선을 넘었다고 하시며 흐느끼셨습니다. 정말 죄송하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저번 그날 이후로 계속 아버님 생각만 났어요. 아버님을 남자로 봤어요. 아버님이 저를 봤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어젯밤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멈출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술을 끊어야 할 것 같다고 술만 마시면 이렇게 일이 터지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아버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만은 확실히 말하고 싶었습니다. 후회하진 않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아버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버님이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나 내 시아버지라고 남편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알아요. 그래도 좋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아버님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안 받으셨고 문자도 읽기만 하셨어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정말 화나셨을까? 다시는 못 볼까 하는 생각들만 났거든요.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2주가 지났을 때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냉장고에 반찬통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며느리, 우리 한번 얘기 좀 하자. 주말에 시간 되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바로 전화를 걸었고 아버님이 받으셨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토요일이 됐고 오후 2시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아버님이 서 계셨어요. 들어오시라고 하고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그날 일 때문에 많이 생각했다고 화도 났고 배신감도 느꼈고 아들한테 미안했다고 하셨어요. 고개를 숙이고 들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버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도 내 생각을 했어요. 2주 동안 너 생각만 났다고 하셨습니다. 고개를 들어 아버님을 봤어요. 그날 밤도 자꾸 떠올랐다고. 비록 술에 취해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낌은 알았다고요.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나도 외로웠어. 15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너무 외로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들 키우느라 재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았는데 아들마저 없으니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았다고요. 그런데 너를 챙기다 보니 조금 덜 외로웠고 어느 순간부터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여자로 보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도요. 아버님을 남자로 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멈출 수가 없다고요. 저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어요. 같이 살까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차피 나 혼자 외롭게 사는 것도 의미 없고 너도 혼자 힘들잖아. 같이 살면서 서로 의지하면 안 될까? 물으셨어요. 사람들한테는 그냥 시아버지가 며느리 챙겨주러 와서 사는 거라고 하면 되고 이상하게 볼 수도 있지만 요즘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어요. 좋아요. 아버님 같이 살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님이 이사 오셨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랑 세면도구,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객실에 정리하시는 걸 도와드렸어요. 이제 정말 함께 사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함께 식사를 했어요. 아버님이 해주신 된장찌개랑 반찬들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TV를 보는데 예전보다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습니다. 아버님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아버님은 객실에서 주무셨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잤고요. 아직은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나흘째 되던 밤 새벽 2시쯤 방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아버님이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들어오셔서 제 침대로 오시더니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이불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저는 아버님을 안았고 아버님도 저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됐어요. 이번엔 술도 안 마셨고 아버님도 깨어 계셨고 서로 원해서 한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님은 제 방에서 주무셨습니다. 객실은 텅 비었어요. 낮에는 여전히 조심했습니다. 혹시 누가 볼까 봐요. 하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솔직해졌어요. 아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응하고 대답하셨어요. 좋아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품에 안았어요. 나도 며느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낮에는 아버님이 집안일을 하시고 저는 회사에 갔습니다. 저녁엔 함께 식사를 하고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밤엔 서로를 안았습니다. 죄책감은 여전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아버님도 예전보다 밝아지셨습니다. 웃음도 많아지셨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년 넘게 죽은 사람처럼 살다가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산 지도 어느덧 반년이 됐어요. 여전히 낮에는 조심했습니다. 이웃 사람들 눈도 있고 혹시 아는 사람 만날까 봐요. 하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죄책감은 여전했어요. 가끔 남편 사진을 볼 때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밤마다 아들 꿈을 꾼다고 미안하다고 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했거든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저는 뒤에서 아버님을 껴안았습니다. 아버님이 웃으셨어요. 행복해 며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이 나이에 다시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뒤돌아 저를 봤습니다. 고맙다고 하셨어요. 나를 다시 남자로 느끼게 해줘서 외롭지 않게 해줘서 고맙다고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도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영원할 순 없다는 걸 알았어요. 언젠가 들킬 수도 있고 누군가 알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창 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버님과 함께하는 하루 죄스럽지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외로움과 죄책감 사이에서 흔들리는 두 사람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감정,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